у нас завершающая лекция серии гостевых лекций, проводимых в рамках 6-й недели корееведения. Мы ежегодно приглашаем прочитать наши лекции для наших студен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аз-практик и наших будущ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То есть вы, возможно, кто-то из вас придет в Шинанбанк работать. Поэтому мы ежегодно приглашаем и всегда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конечно же, потому что Шинанбанк — это наш давний партнер. И, как вы знаете, ежегодно Шинанбанк представляет нам стипенд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а, мы выбираем самых лучших. И у нас есть выпускник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Шинанбанке. Поэтому у нас очень тесные давние связи. И сегодня лекцию на тему Хангукёвеса Кунмуаги прочтет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Шинанбанк Казахстан господин Чон Гёнгю. Пожалуйста, поприветствуйте. 마이크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기라는 이제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기는 이제 작년에 제 선배인 김효색 부장님이라고 오셔서 했던 강연의 주제인데, 그 강연의 주제가 좀 여러분들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동일하게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또 제 소개를 하면서 일단 오늘 처음을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름은 전병규고요. 예. 그다음에 영어 직함으로는 멤버 오브 매니지먼트 보드라고 해서 경영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경영진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신한 카자흐스탄 경영진이라고 했죠.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더울 때 23년도 7월에 이곳에 오게 됐고요. 나이는 1985년생 소락입니다. 40살입니다. 양력이라는 단어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이력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13년 전이죠. 2011년도에 신한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은행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입행이라는 이제 한국말이 좀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입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리테일이라고 해서 개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오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개인 업무를 이제 2년간 담당했었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구리중앙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서울을 보면 동쪽 서울 가까운데 구리시라는 조그마한 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는 그 또 옆에 있는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이 있고 바로 옆에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경기도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이제 화도금융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직급은 올라간 대리라는 직급으로 해서 이제 소호를 담당했었습니다. 소호는 뭐냐면 이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 이배라고 아시죠? 이배들을 상담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한국 컬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강남의 SM타운 혹시 아시죠? SM타운 옆에 이제 삼성동 코엑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코엑스를 이제 정문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다른 은행이 아니라 회사 중에 제일 으뜸인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역센터, 금융센터의 대리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가 한
원래 이제 다른 브랜치가 한 20명 정도 근무하면은 거기는 이제 좀 대형 규모에서 40명 정도 근무하는 대형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를 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제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는 한국의 IT 회사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IT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라는 곳에서 또 기업들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거기서 이제 기업을 담당하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 관리를 하는 OM이라는 직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제가 담당했던 것들은 고객들을 좀 담당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을 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조금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행 본부 HQ 헤드쿼터스에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을 오게 된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도 좀 오늘의 내용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사회인으로서 도움이 되는 좀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서로가 우리 학생분들이나 저나 긴장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좀 편한 분위기에서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이런 게 있구나. 저건 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최대한 저 사람은 저런 데서 일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취업박람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사실은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취업박람회라는 단어를 아세요? 취업박람회? 뭐냐면 대기업들이 그 대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현대다, 이제 은행들도 신한은행, 뭐 다른 은행들도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여러분 같은 좋은 인재가 우리 쪽에 와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4학년 때 보통 이제 4학년 때 그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가서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데서 정보를 많이 얻게 돼서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여기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제 큰 회사들이 그런 발표 시간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저희 같은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와서 아마 이렇게 그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은 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지금 경제학 전공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온 제가 또 어떤 설명을 하는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 한국에서 근무한다라는 거에 앞서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은행원이고 해서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제가 아는 부분 은행의 경영진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요새 이제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언어학을 전공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고 다른 것도 더 추가로 공부를 합니다. 그냥 이제 한국어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 경영, 심지어 수학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간신히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를 더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집에서 이제 뉴스도 보고 그런 거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카자흐스탄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고 앞으로도 더 잘 될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 나라에 오게 된 거를 지원을 해서 왔고 이 나라가 더 잘 될 거라고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인데 일단은 간략히 대략 제가 아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면 GDP가 한 13,000불에서 14,000불이죠. 이제 이거를 지금 한국식으로 표현하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그 정도 되고 국가 1인당 GDP 순위가 한 66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혹시 아세요? 기준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 베이스 레이트죠. 베이스 레이트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15.25이던 게 14.25로 계속 내려왔다가 어젠가요? 15.25로 갑자기 1%가 중앙은행이 발표해서 뛰었죠. 예, 그게 이제 이슈가 환율이 원래 제가 봤을 때 작년에 450 정도였는데 갑자기 470, 80, 90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도 계속 텔레그램 이런 데도 나오죠. 기사, 인스타그램 520, 53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거를 아마 이제 뭐 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나라 경제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기준금리를 확 올린 것 같은데 이제 은행에 있는 제 입장으로서도 걱정은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그 정도는 나중에도 문제없이 잘 될 나라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땅이 큰 나라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리를 거닐다 보니까 침블락을 보면서 아 정말 이제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인데 여기 한반도에 한 27배로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큰 나라다. 예. 그리고 뭐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딱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해상 운송 바다가 만약에 있었으면 카자흐스탄이 내륙 국가 중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요, 맞죠? 예. 바닷길이 없어요. 만약에 바닷길만 있었다면,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바닷길이 없어도 예, 중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또 제조가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옆에 나라가 이제 중국이 워낙에 생산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좀 수입이 많이 좀 잘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환율이 확 뛰고 이러면 이제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나라 경제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카자흐스탄이 자원이 많이 2000년대 들어와서 발견이 되면서 많이 급성장을 했지만 그런 것도 잘 됐으면 하네요. 경제에 있어서 한국하고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밀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점점 더 발전될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왔던 거 아시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왔던 것도 아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뭐 K-팝이라든지 뭐 문화도 아시겠지만은 CU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CU가 여기 카자흐스탄에서는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인하고 제휴를 했는데 이제 제휴를 한 이유는 그런 편의점을 할 때에 냉동 유통이 중요하니까 그런 회사랑 손을 잡고 이제 CU 편의점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더 밀접될 것 같고 지금 북서부 코스타나이에는 기아 자동차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연간 7만 대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을 건설 중인데 굉장히 카자흐스탄 분들한테는 향후 한국하고의 관계가 더 강화가 되고 더 카자흐스탄 경제에 발전적인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지금 요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하고도 좀 많은 유대 관계가 있어서 양국이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 소개도 했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경제 얘기도 좀 드렸는데 제가 온 신한은행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나요? 들어만 보고 모델로는 뉴진스가 모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뉴진스 아니에요? 뉴진스가 모델을 했었고 신한은행이 좀 많이 한국에서는 알려진 은행인데 또 간략하게 한번 제가 어떤 회사에 도대체 한국이라는 회사에 어떤 사람이 온 것인가 한번 간략하게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한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해서 파이낸셜 그룹 금융사 밑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카드,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같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자산을 전체를 합한 걸 가운데를 보시면 토탈 에셋이 692 트릴리언, 그러니까 692조 원입니다. 692조 원이면 달러로는 5,365억 불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한릭은행하고 카스피은행 두 개 은행을 합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한국에서는 이제 신한금융이 거의 탑을 달리고 있고요. 왼쪽에 간단히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 문같이 생긴 이 문이 어딘지 아실까요? 한국에 다녀오신 분 혹시 가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을 여행을 가게 되면 주로 명동이라는 데를 많이 가세요. 종로 이쪽을 가시는데, 그런 데 쪽에 가시다 보면 남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대문. 대한민국의 국가 보물 1호예요. 국가 보물. 네, 보물이요, 보물. 한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 1호가 저 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들어갈 때, 옛날 조선시대 때 들어갈 때 저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건물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 남대문 바로 앞에 신한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헤드쿼터가 거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끼리는 신한은행이 남대문과 같이 역사를 함께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 한번 불러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한번 신한은행, 남대문, 명동 이런 데 놀러 가실 일 있으시면 거기 그 바로 앞에 큰 빌딩이 있는데 그게 신한은행이구나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예. 뭐 물론 지금 이제 뭐 L타워라고 해서 큰 거, 그다음에 남산타워 이런 것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63빌딩 가시게 되면 신한은행도 아시게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아래 보면은 저희 직원은 30죠, 30. 영어랑 러시아랑 막 헷갈려. 3만 명입니다. 전체 파이낸셜 그룹의 임직원은 저희가 3만 명입니다. 나머지 숫자는 뭐 이야기해 주셔도 좀 애매하니까 다음 걸로 보면, 이거는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의 순위를 나타낸 건데요. 1위부터 20위까지를 나열한 겁니다. 1위 보시면 되게 익숙한 이름이 있죠. 삼성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그 다음에 SK도 뭐 아실 수 있으실 건데, 그 다음에 삼성. 삼성이 너무 많이 좀 나뉘어져 있죠. 삼성이 왜냐면 여러 가지 회사로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들이 쭉 있고, LG도 쭉 있고, 현대 자동차, 길에서 많이 보시게 되죠. 현대 자동차 있고, 한국에서는 인터넷 많이 쓰는 네이버라는 업체랑, 이제 그 바로 밑에는 기아 자동차, 그 다음에 제철로 유명한 철강, 포스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SMS 업체죠. 카카오는 심지어 은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이기도 하고요. 은행으로는. 그 다음에 제약인 셀트론, 그 다음에 쭉 있다가 18위에 신한 파이낸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낮은 것 같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데가 아닙니다. 작은 데가 아니고요.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넷 인컴, 순수익으로 따지면 저희가 전체 위에 순위 중에 네 번째를 위치하고 있어서 시가총액 대비 많은 수익을 거두는 대단한 한국의 유명한 금융의 선두를 달리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한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한은행은 왼쪽에 보시면 아까 신한파이낸스 그룹 중에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700조의 자산 중에 643조 4,992억 불을 가지고 있고, 신용 등급이 가운데 보시면 국제 신용평가 등용사 등급으로 무디스 A, S&P A, 피치사도 A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주한 브랜치가 882개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에만 300개가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에 수익이 많이 나니까 300개가 있고 경기도에 150개에서 수도권, 서울과 수도 그 근처에서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2개 중에 국내에 716개가 있는 거고요. 해외 브랜치는 167개가 있습니다. 해외에 대해서 지금 카자흐스탄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 20개 국가에 신한은행이 나가 있고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167개 네트워크, 그다음에 직원은 5,517명, 5,000명이 넘습니다. 예. 전체 임직원의 6분의 1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은 저희 이제 신한 해외 히스토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1982년서부터 저희가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콩, 뉴욕, 런던, 싱가포르, 뭐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데로 가다가 2008년,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저희가 이제 어떤 해외 사업에 대해서 가속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기에 그때 카자흐스탄 2008년도에 오게 됩니다. 옆 나라인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가게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좀 조그맣게 사무소 형식으로 있고요. 거기 이제 또 시장을 분석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사업은 계속 가속화를 하고 있어서 뭐 필리핀, 두바이, 멕시코,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지점인데요. 신한은행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도스틱 애버뉴에 있거든요. 도스틱 애버뉴에 있고 이 팜필로프 파크죠. 그쪽에서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캔달라라는 건물 1층에 있고 층은 1층하고 5층, 4층을 쓰고 있습니다. 3개층을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 직원이 지금 100명 됩니다. 매년 한 10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100명 정도인데 개인하고 기업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신한 코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Light, Nimble, Different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업무를 할 때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Light는 바르게, Nimble은 빠르게, 신속하게 한다, Different는 다르게 한다라는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그 다음에 남들 느리게 할 때 우리는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가치, 3대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신한은행 조직 구조도인데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너무 이거를 다 보여드리는 게 마치 좀 조직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참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부만 남기고 좀 나머지는 제가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서비스 유닛하고 캐시데스크 유닛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선배님들도 졸업을 하고 실제로 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손님들이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핵심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를 지금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3학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4학년이 되잖아요? 4학년이 되고, 작년에 제가 여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시험 감독관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뒤에서 같이 구경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시험 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제 말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을 보고, 저 질문 하면서 하나 더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계속 너무 궁금했던 게 있었어가지고, 뭐냐면, 이 언어학, 동양학, 통번역학을 졸업을 하고,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몇몇 질문을 좀 들었는데 대부분은 통역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제가 한국의 기업에 나와서 나는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통역을 할 거야. 나는 회사는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4학년이 되면 한국의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도 하고 한국어를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희 신한은행을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수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 28개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선배들이 있던 클라이언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부서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카운팅 회계를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크를 공부를 했다라거나 그런 거는 사실 은행에서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전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파이낸스라든지 그런 거 공부를 했으면 더 저희도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한국어를 한다, 언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가산점이 돼요. 가산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클라이언트나 캐시데스크에서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접하게 될 거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당연히 많이 뽑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한은행에서 채용 공고를 냈을 때 그런 부서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한국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클라이언트 서비스 데스크 옆에 있는 GA를 예로 들자면, GA는 제너럴 어페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런 가구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못해 이런 거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부서인데요.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이는 일이 뭐냐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지만 한국하고 계약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IT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한국 회사들하고 계약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지금 여기 선배님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 선배님이 GA에 또 배치가 되어 있고요. HR도 저희 한국인 경영진하고 현지 1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 경영진과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HR 저희가 2명 직원도 전부 한국어 능통자입니다.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직원이 HR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트레저리, 파이낸스 같은 부서도 있는데, 여기는 좀 전문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셔서 배우면서 그 내용들을 익혀가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옆에 있는 친구분들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졸업을 할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신한은행이든 뭐 꼭 저희가 아니라 삼성이든 현대든 기아든 LG든 롯데든 간다고 했을 때 더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로 한국어를 잘하는데 다른 친구보다 취업을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서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보여서 익혀놓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 드린 특히나 가장 대학생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경제 관련, 파이낸스 관련, 경제 동향, 아까 이제 베이스 레이트 아니면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익혀야 되는 소양으로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도 당연히 하면 좋겠죠. 저희가 모든 대부분의 문서는 저희가 나라가 법적으로 공용어, 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다 보니까 제가 대외적으로 사인을 해야 될 때는 양측이 있으면 반을 갈아서 왼쪽에는 카자흐스탄 내용에서 제가 사인하고 오른쪽에 러시아어로 돼 있어서 두 개 다 모두 사인을 한다. 공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저희는 어찌됐건 한국 회사에서 한국의 헤드쿼터스, 한국의 본부에서도 여기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만들어집니다. 한국어로는 만들지는 않고요. 영어로는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러시아나 우리 카자흐스탄 분들이 갑자기 한국어로 이걸 번역을 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영어는 배우실 거잖아요. 영어 다 잘하신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분들. 그래서 영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서는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예. 한국어를 하시는 것도 힘드실 수 있는데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이낸스도 잘해야 되고 많은 걸 잘하면 할수록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 당연히 가겠죠. 그거는 사실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번역을 할 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냥 내가 K-팝만 좋아한다? K-팝만 좋아해서는 K-팝만 가지고 통역을 할 수는 없겠죠. 내가 SM이라는 회사든 JYP랑 이렇게 뭐 통역을 할 일이 생겼는데 내가 K-팝만 관심이 있다, K-드라마만 관심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당연히 통번역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거기서 쓰는 용어, 우리 HR이라든지 우리 통역을 하는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많은 용어, 파이낸스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파이낸스, 어카운팅, 회계라든지 그런 경제, 아까 이제 뭐 베이스 레이트, 뭐 금리가 이자율이 어떻습니다, 금리가 어떻습니다, 이런 경제 관련, 기준금리가 어떻고요, 환율이 어떻고요,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좋아하고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면은 정말 많이 익히셔야 되는 그런 업무가 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 코르포레이트 리테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론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대출에서도 고객들을 이제 많이 유치를 하고 상담을 대출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희 신한은행은 한국어를 하는 저기 론 담당자가 사실상 최근에 한 명이 생기긴 했는데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니아즈에서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올해든 내년이든 저런 부서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론 관련해 가지고 내가 통역을 뭔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서들이 저기 있고 많은 부서들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좀 저희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저 위에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부서가 있는데 저기는 정말 저도 경영진이지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저런 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익힐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같이 또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제가 이거 가져와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HR 직원들한테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 전병기 부장 저거 이런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HR 부서가 만든 자료인데 제가 이거 허락을 안 받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USB에 담아온 것도 저장을 안 한 이유가 또 어떤 사진들도 있고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뭐 이 내용이 갑자기 왜 있어? 이거 HR 부서에서 따로 경영진을 위해서 만든 파일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HR 부서의 직무 구조 체계에 대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HR 부서는 경영진 직속으로 해서 전 직원을 관리를 하는 경영진 직속 부서로 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돼서 우리 신한은행에 입사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신한은행의 인사부, HR부는 처음에 신규 채용, 여러분들을 사이트에 이제 어떤 직원들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공지를 올립니다.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되면 그 직원들을 관리를 하겠죠. 그거를 어려운 한국말로 근태 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 기록과 개인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급여를 샐러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어떤 부서에서
지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지원자를 이제 요청을 받고요. 면접은 2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면접은 2번을 해요. 어떤 걸 하냐면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면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 부서다. 리스크 부서에서 시험 문제를 따로 내는 게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리스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부장이 이 사람은 리스크 부서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2차 면접 때는 이제 경영진이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류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원 검증도 하고 뭐 문제 없다는 그다음에 이제 본부에서 이제 이 직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아이디 같은 것도 만들어 드려서 이제 컴퓨터 비밀리에 관리되는 그런 아이디 같은 거를 생성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계약서도 작성하겠죠.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지갑 같은 것도 회사는 관리를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한국의 회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카자흐스탄 회사도 당연히 관리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출퇴근이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면 당연히 저희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샐러리에 반영을 한다. 당연히 그거는 뭐 어느 회사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인사부는 여러분들의 이제 휴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요. 이거는 뭐 평가도 하고 뭐 없겠네요. 좀 사진이 들어있어서 사진도 좀 가져와 봤어요. 왼쪽은 이제 신한에 은행 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 손님들 맞이하는 객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입니다. 전체 직원이 다 모여요. 물론 1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겠는데 아침에 왼쪽에 모여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무슨 일을 하고요. 이번 달에는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겁니다.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지진 난 얘기도 하고 지진 나서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별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는 영어, 엑셀 등의 이제 외부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경영진도 영어로 많이 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뭐 겁낼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하실 거니까 토픽 보시죠. 토픽 몇 등은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토픽 보시면 몇 등은 나오실까요? 5등급? 5등급 안 나요? 3등급? 3등급 나와요? 3등급 나오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3등급 나오면 잘하는 거죠. 우리 직원 중에도 5등급 나오는 직원은 그 많은 직원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3등급이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3등급이면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엑셀, 저런 외부 교육도 저희가 회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외부 교육이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가 오셔서 강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 공헌 활동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주변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12월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전 직원이 장애인 봉사활동, 경영진 전원 참석하에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때는 우리 북서부 지역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수해를 입었었잖아요. 아시죠? 물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금액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뭐 기사에 났을 수 있는데 한 3회에 걸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뭐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구호 물품으로 주로 지원을 했죠. 구호 물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유회, 회사라면 당연히 이제 잘 놀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회식도 하고, 강제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이런 근처에 가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위치가 사실 눈에 띌 수도 있겠는데, 보시모제라입니다. 보시모제라. 작년 여름에는 저희가 보시모제라를 갔고, 올해는 못 갔는데,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못 갔네요. 이 회식은 많이 했는데 야외를 못 갔네요. 내년에는 또 가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단합을 하도록 외부 강사가 또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데 팀 빌딩이라고 하죠. 더
조직이 강화가 되도록 이런 것도 합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이것도. 비가 왔는데도 비 맞아가면서 이제 재밌게 놀았었고요. 춤도 추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다음 이거는 당연히 한국의 회사니까 한국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야겠죠? 한국에 보내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에 4명, 그다음 여름에 올해죠. 올해 1월에 4명, 올해 여름에 4명, 그리고 내년 1월에 6명을 보낸다. 6명을 보내고 올 여름에는 조금 기간이 길었어요. 2주나 갔습니다. 한국에 2주나 가서 뭐 에버랜드도 가고 여기 뒤에 보면 아마 한국 민속촌인 것 같은데 이런데 놀러도 가고 여러 본부부서 교육도 받으면서 전 세계 20개 국가의 진짜 제일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하다라는 그 유능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울릴 수 있게 저희가 기회도 마련해 드립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일하지만 절대 카자흐스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렇게 가볼 기회가 있다. 한국의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를 또 보여드렸네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마무리라고는 굳이 안 하고 이제 뭐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잘 됐으면 했겠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그 대학생활, 그다음에 사회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냥 그리고라고 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인하고 한국의 회사 관련된 일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사실 제가 이제 제 어떤 학교 후배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회사를 갈 때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후배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회사를 갈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믿냐 안 믿느냐인데 정답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내가 진짜 가고 싶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이 회사를 가려면 회사를 조사를 해야 돼요.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내가 만약에 뭐 한국에서도 그러겠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K 문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SM타운을 가고 싶어요. JPR을 가고 싶어요. 신한은행을 가고 싶어요. 삼성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회사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되고 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뽑는 경영진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회사를 같이 일하고 싶고 우리 회사를 자기와 같이 계속 키워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뽑아줍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한국의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한 달에 뭐 30만 탱게를 벌고 싶은데요. 나는 이런 걸 하는데요. 나를 뽑아주세요.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회사를 들어가려면 이 회사를 알아야 되고 아시겠지만 한국의 회사, 저도 신한은행에 이 회사에 들어올 때 경쟁률이 뭐 사람들 말로는 뭐 100대 1이었다라고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신한은행에 들어갈 때 경쟁률 당연히 대기업이잖아요. 글로벌한 은행인 거고 500대 안에 들어가는 은행입니다.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다 그런 회사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주세요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회사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삼성을 가고 싶다. 삼성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역사까지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갖춰왔고 이 회사에서 어떤 걸 생각하는구나. 아까 신한은행의 그 3대 코드를 보여드렸죠. 바르게, 다르게, 빠르게.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건 이미 시작 자체가 다르거든요. 회사를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만이라도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만이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회사에 가게 되면 일단 자기도 자세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 회사에서 훨씬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한국말로는 계승 과거의 선배들로부터 일궈내온 것들을 이어서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답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계승 발전. 이거 모르면 한국 회사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한국 회사 선배로서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40살, 40살이잖아요. 소락이잖아요. 소락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서는 이제 어떤 회사를 가는 게 맞을까요? 이제 나중에 한참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 회사가 나랑 정말 맞는 회사인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 회사가 자기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세 가지를 신경 쓰면 됩니다. 세 가지, 딱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마음에 맞느냐. 내가 만약에 이제 신한은행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라이언트 서비스 데스크라는 데를 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냐. 첫 번째 동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문화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한은행이 어떤 회사라고 쭉 설명해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저런 야유회도 가기 싫고, 그 다음에 나는 왜 내가 고객을 저런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왜 응대를 해야 되지? 나는 그런 거 싫다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저런 회사가 아까 빠르게 다르게 이런 것도 있고 한국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하는 회사인 것 같다. 이런 기업의 문화, 그게 맞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직접적인 단어, 샐러리, 급여겠죠. 동료가 어떻든 이 회사 문화가 어떻든 급여를 나한테 잘 준다. 그러면 갈만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급여는 별론데 기업 문화도 나는 별로 안 맞아.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좋아. 나 이 사람들 너무 좋아.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동료들이 너무 힘든데 이 회사 문화가 너무 아름다워. 나는 지금 있는 동료가 조금 그렇지만 동료가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이 문화는 너무 마음에 들어. 신한은행 정말 열정적이고 나중에 한국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문화가 너무 많이 마음에 들어. 근데 급여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별론 것 같아. 근데 문화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4학년 친구들이 좀 들으면 좀 와닿을 수가 있을 건데, 왜냐면 바로 이제 회사를 취직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거를 까먹더라도 만약에 아실 수 있다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신한은행도 그렇고 많은 한국의 회사들이 여기서 기대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계 회사를 왔기 때문에 이제 아까 같은 세 개가 안 맞으면은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희 경영진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승, 이 선배들의 노력을 이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일할 친구들을 당연히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면접할 때 저는 1년만 일하다가 나갈 거예요 이런 거 안 좋아하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정말 30년, 50년, 100년을 같이 일할 그런 분들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국계 은행 가가지고 내가 무슨 30년 일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환율이 좀 요동치고는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향후에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되고 하면 외국계 회사들도 당연히 더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국계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2008년도 만들고 거의 15년을 같이 오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 분들은 크게 많이 중요한 직급에 올라가서 많은 샐러리도 받고 많은 중요한 일도 하고, 옛날에 20명 일했다면 지금 100명 일하고 있죠. 100명의 윗직급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먼 미래를 보면서 회사와 함께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혹시 거의 지금 50분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한두 개 있으면 한번 받고 마무리하거나 거의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세요?
아, 네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알미라, 네네네. 신한은행이 네.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계획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서비스는 혹시 무엇인가요? 일단은 비밀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최근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은행을 새롭게 만드는 수준으로 세컨드 스텝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면서 저희가 새로운 모델링을 구축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인 경영진이 3명이었거든요, 작년까지. 지금 올해에 2명이 더 보강이 돼서 지금 5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2년 전에 7, 80명이었던 규모는 지금 이제 90명에서 100명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는 저희가 어떤 걸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당연히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여기 카자흐스탄의 개인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더 강화를 해 나갈 거지만, 우선적으로 사실은 해 나가고 있는 건, 가장 주안점은 여기 한국에 나가 있는 큰 회사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지금 카자흐스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카자흐스탄이 잘 되고 있고 계속 잘 될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네?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나라가 어디죠? 카자흐스탄이죠? 그죠? 우즈베키스탄이 1인당 GDP가 3,000불이고, 한 132 정도, 136위 정도면은 카자흐스탄은 한 60위 정도인데,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지금 돈이 제일 더 모이고 제일 잘 될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계 기업들도 더 모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아 같은 회사도 북서부 코스타나에 지금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발전해서 더 나아가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금융, 돈이 도는데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지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도 할리이다, 카스피다 이런 은행들, 뭐 시티, 뭐 중국은행들도 있는데, 그 회사들은 어찌됐건 한국 회사니까 한국의 은행을 많이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회사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더 발전되는데 도움을 드리는 은행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서로 같이 발전이 되겠죠. 서로 같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도 제 생각에는 더 한국에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더 나라 경제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서로 같이 발전되는 게 저희들의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또 우리 학생분들은 또 쉬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죠? 오늘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싶어요. 다른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교수님들 통해서, 아니면 신한은행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뭐 저를 뭐 연락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궁금한 점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 3학년이고 사실 이 강의가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건데, 나중에도 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오늘 이렇게 강연 듣게 된 것도 인연이고, 나중에 정말 그 큰 사람, 정말 이 거대한 땅에서 거대한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을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정명규 신한은행 법인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저희 학교 측에서 소정의 감사장과 선물 증정을 한국어센터 소장님 올리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 앞으로 나가서 단체 사진 기념으로 촬영하도록 할게요.